그럼 그 사이에 돌발 사고가 나거든요. 어떤 돌발 사고가 있을까요? 세 가지 돌발 사고가 있을 수 있죠. 뱅크런이라도 벌어지면 그 뒤에 후유증이 엄청나거든요. 국채 가격이 폭등하겠죠. 그리고 주식은 꼬라박겠죠. 그렇다면 채권이라고 한다면 이제 미국채, 한국채 대표적으로 두 가지가 둘다 있는데 사세요. 둘 다요? 아니, 왜냐하면 어떻게 될지를 어떻게 알아요? 달러를 저는 팔고 원화를 샀거든요, 계속. 지난번 방송에 와서 제가 자랑을 했잖아요. 그때 또 환율 한 100원 빠졌다고. 1,400원 됐을 때. 네, 환율 100원 빠졌을 때 제가 자랑질 했잖아요. 1,400원을 팔았다고. 네. 다는 못 팔았어요. 네, 근데 우리가 이렇게 환율이 지금 1,300원이거든요. 고점에서 한 150원이 빠졌어요. 또 달러가 그러니까 비싸긴 한데 달러를 매도하고 원화를 살 만큼인가? 또 우리 걱정하는 게 미 연준이 내년 봄까지는 금리 인상한다고 우리가 다 이야기했잖아요. 맞아요. 네. 그럼 그 사이에 돌발 사고가 나거든요. 어떤 돌발 사고가 있을까요? 세 가지 돌발 사고가 있을 수 있죠. 첫 번째, 당연하지만 대기업이 망하겠죠. 아니 이 금리에 이 주식 가격에 이 부동산 가격이면 담보 가치도 사라지고 하면 기업이 망할 가능성이 있지 않아요? 우리도 지금 뭐 살생부 돌아다니는 건설사 많잖아요. 맞아요. 네. 그런 리스크들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게 사실은 피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불황에는 큰 대기업 부도 안 나고 불황이 끝난 적이 있나?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걱정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한국에서 부도가 날지 미국에서 날지 독일에서 날지, 얼마 전에 크레딧 스위스라는 세계적인 투자은행이 정말 요단강 건너갈 뻔하다 돌아왔잖아요. 맞아요. 네. 그 주가 한번 보시면 알아요. 이게 부도 났나 싶으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위험한 데가 많아요. 그 중에 하나 터지면 큰일 나는 거잖아요. 어디가 터질지 몰라요, 그건. 두 번째로 이렇게 금리 올라가고 불황이 올 때 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신흥국이 어디가 망할지 모르거든요. 물론 한국 앞에 망할 나라가 한 170개 되니까 우리는 괜찮은데. 한국 망하려면 170개. 전 세계 국가가 한 180개 되죠? 네. 그러니까 우리 뒤에 한 10개밖에 없거든요. 우리보다 펀더멘탈이 좋은 나라가 세계적으로 10나라가 안 돼요. 그러니까 거기가 그런 상황에서 신흥국들이 외환위기가 날 수 있잖아요. 이 금리를 갚지 못해서 외채 부담이 큰 나라들이 어디 하나 망하기 시작하면 되게 위험해지거든요. 특히 그게 만에 하나 정말 그런 일 없어야 되는데 동남아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우리한테 영향 없을 수가 없잖아요. 맞아요. 네. 특히 우리가 뭐 좀 투자해 놓은 나라다 이러면 거기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 어디가 뭐 문제가, 우리 터키 이후에 터키 진출했던 CGV 주가 어떻게 됐는지 우리 봤잖아요. 미안합니다, CGV. 저도 이번에 저기 아바타2 예매했어요. 저 CGV 되게 좋아합니다. 사랑합니다, CGV. 그러나 주가는 주가지. 그렇죠. 네. 터키에 그렇게 투자를 많이 한지 몰랐잖아. 그러니까 터진 다음에 터키, 미안해요. 네, 개그 쳤는데 터키가 터질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데가 나올 가능성이 부인할 수 없는 현실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또 우리가 이제 걱정되는 세 번째 리스크가 뭐냐면 가계부채. 우리나라 심각하죠. 그렇죠. 아니 뭐 우리나라만 뭐 모르고요, 일단. 그러니까 금융기관 문제가 되는 거죠. 일반 개인이 사고가 나는 거는 그 개개인의 비극이지만, 그게 문제가 돼서 금융기관까지 연쇄적으로 문제가 되면 이거는 진짜 국가적인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그 레고랜드 이후에 채권 시장이 피벗어지는 거 봤잖아요, 여러분. 어디가 망할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그 기업들이 이렇게 힘들었는데 만약에 하나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이 계속 박살나고 세계 부동산 시장이 동반 가속화돼서 불황으로 가게 되면 소비가 박살날 가능성이 되게 높고, 그 과정에서 소비자 금융, 소비자 신용과 연관을 맺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나 또는 이금융권이나 또는 금융회사들이 되면 이게 소규모 뱅크런이라도 벌어지면 그 뒤에 후유증이 엄청나거든요. 우리 그 저축은행 사태, 2010년 그 장맛비를 받으면서 끝도 없이 사람들 줄 서 있는 거 기억나시죠? 네네. 네, 그리고 카드 위기. 우리나라가 지난 30년 사이에 그러니까 뱅크런이랄까 금융위기를 3번 겪은 나라잖아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자주 겪어요. 그래서 이번에 또 터지지 말라는 보장이 없거든요. 세계적으로도 다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걸 종합해 보면 뭐가 터질 가능성이 있어요. 불황이 오고 금리가 높아지면서 부동산이 망가질 때 이 셋 중에 하나가 안 터지고 가면 이거는 전부 다 하늘이 보호한 거고요.
부처님께서 돌봐주신 거고요. 그 중에 하나 터지면 이제 채권, 국채 가격이 폭등하겠죠. 그리고 주식은 꼬라박겠죠. 어디가 망할지 몰라, 이제 살생부 돌아다니니까. 신용경색 오고, 회사채 금리 또 여기서 추가적으로 폭등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좀 걱정인 거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세 가지 리스크를 말씀해 주셨는데, 그 다음에 약간 선진국 중에서 좀 사이즈가 큰 그런 뭐 지역 중에서 유럽 같은 경우에도 한 9월 달인가? 그때 막 그 영국에서 특히나 뭐 연기금이 이제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약간 좀 채권 투자 이런 부분 때문에 마진콜 이슈 나오고 해서 좀 이슈가 있었고, 또 이제 날씨가 추워지면 에너지 위기라고 하면서 여러 가지 약간 좀 지뢰밭이 아직까지도 남아 있는 것 같은데, 유럽에서 약간 시스템적인 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은 있죠. 어떻게 보시는지? 그렇죠. 이번 크레딧 네. 스위스가 스위스은행이었으니까 살았지. 증자했잖아요. 그 주가에서도 맞아요, 그래도 맞아요. 증자했잖아요. 네. 그럼 살았지. 사실 뭐 캐나다나 호주 정도 급 정도는 모르겠는데, 유럽에서 은행이 휘청되면 막아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스위스니까 괜찮았던 거지. 그 다른 나라에서 만약 그런데 문제가 생기면 또 저기 유럽 재정위기 시즌 3가 시즌 1이 그리스, 시즌 2가 이탈리아, 스페인이었잖아요. 시즌 3가 또 할 수 있죠. 유럽 경제에 대해서는 대단히 비관적인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달러가 약세로 가긴 가지만 제한적인. 그래서 달러를 쉽게 팔기는 어려워서 한국 채권, 미국 채권 다 국채는 둘 다 좋아 보인다.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대안이 별로 없는 거죠. 기승전 국채네요. 아니, 그러니까 미국 국채도 나쁘지 않다. 어디가 터질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한국 국채도 좋지만 미국 국채도 뭐 그렇게 나쁘지 않잖아요. 금리도 좋고. 그리고 뭐 사실 그런 시스템적인 위기가 한번 빵빵 터진다라고 하면은 사실 오히려 미국이 1,400원 안전하니까. 찍고 뭐 1,300원 내려왔다 하더라도 다시 오를 수도 미국이 있겠네요. 안전하니까. 또 갈 수도 있죠. 그러니까 1,400원을 또 간다 이렇게는 모르겠는데, 네. 환율이 여기서 계속 밑으로 쭉쭉 내려간다기보다는 한번 크게 또 튈 여지는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런 리스크가 터지면 아무래도 예. 안전자산 쪽으로 오니까. 예, 저도 내년 이맘때는 환율 1,200원 될 거라고 보는데, 아, 그렇다 해도 중간에 특히 내년 상반기에는 우여곡절이 한번 크게 있지 않을까 걱정합니다. 왜냐하면 연준이 지금 잘못된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러 약간 좀 경기를 경착륙시키는 네, 게 그러려고 아닌지 약간 하는 것 그런 생각도 같아요. 있는 네. 것 같아요. 창산주의자들이 있겠죠. 분명히 이번에 이 기회에 정신을 차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교조주의적인 그런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없을 수가 없죠. 그 도덕 감정이랑 열부돼 있잖아요. 방만한 짓을 했던 놈들은 다 망해야 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통화정책 당국에도 없다는 보장이 있나요? 그런 분들이 이제 매파적인 스탠스. 그러니까 매파로 하면서 인플레 핑계를 대는 분들이 아마 그런 분들 아니겠는가. 인플레는 죽었는데. 아니, 유럽 경제가 전 세계 GDP의 거의 30%를 차지하는 유럽 경제가 완전히 죽었는데 인플레가 어떻게 나요? 아니, 유효 수요가 있냐고요. 중국이 저러고 있는데 유효 수요가 있습니까? 미국 말고는 없잖아요. 세계적으로 볼 때 수요다운 수요가 발생한 나라는 미국, 호주, 캐나다 말고 있냐고요. 뭐 한국에 쳐줍시다. 네. 그러면 세계 GDP 30%인데 나머지 70%가 다 지금 얼어붙고 있는 중인데 인플레가 어떻게 나요? 전쟁이랑 공급 사슬망의 충격 요인들 이런 것 때문에 인플레가 난 건 이해하고, 미국의 집값이 올라서 월세 가격이 올라서 인플레가 난 건 당연히 이해해. 그러나 집값도 박살, 국제 상품 가격 박살, 글로벌 경기 박살인데 인플레가 어떻게 나요, 내년에? 근데 그걸 알면서도 인플레 이야기를 한다. 저거는 쇼다. 즉 청산을 하고 싶은 거죠. 일체의 버블, 그 레버리지 일으켜서 투자했던 놈들 너네 다 죽어 라고 생각하는 인간이 거기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계속 나와요. 1990년부터 시작해서 2000년대에 일본 중앙은행도 내심 그런 생각 가졌던 거고요. 한국에서도 한국은행 총재님은 몰라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금통위원 중에 없다고 말 못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죠. 감정인데, 도덕 감정에 기반한 건데 너네는 혼 좀 나야 돼라고 생각하는. 그게 그 경제적 이해관계에 따라서 생각하는 게 아니잖아요. 말씀을 들으니까 한 분이 생각이 나네요. 그 제임스 블러드라고. 그분 이제 7%까지 올려야 된다고. 그게 깜짝 놀랐는데. 근데 블라드 아저씨는 원래 생각이 없는 분이고요. 윌리엄슨 총재님 말씀이 좀 무서웠죠, 이번에. 뉴욕 연우님, 연우 총재님. 네, 그분 말씀을 들으면서, 아직 여기, 그런 좀, 아무튼, 너네, 우리가 코로나를 좀 극복하기 위해서 금리 풀었더니 이걸로 레버리지 일으켜서 코인, 주식, 부동산 다 법을 만들었지. 내 이놈들 혼내줄 거야 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내심 잘 됐다고 지금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 게 아닌가. 알겠습니다.
또 하나 최근에 약간 좀 변수가 있는데 이거 약간 좀 긍정적인 변수로 해석을 하는 것 같거든요. 바로 중국입니다. 원래는 이제 중국이 뭐 한 양해 때까지는 계속해서 제로 코로나 간다라고 얘기를 했다가 백지 시위라든지 또 특정 아파트에서 뭔가 사고가 나면서 빠르게 이제 이 방역 완화 정책으로 풀면서 이 리오프닝이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기대감 때문에 지금 뭐 증시에서는 이 중국 소비 관련주들이 좀 부각을 받고 있고 빠르게 지금 뭐 완화를 하는 스탠스인데 그래서 중국의 이 방역 완화가 어느 정도 그 경기 경착륙을 좀 뭐라고 하죠? 완충해 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식의 해석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뭐 기대는 하는데 큰 영향은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중국이 망가져서 일단 중국 경제가 지난 한 5년 동안 잃어버리는 5년을 하고 있잖아요. 2018년 미중 무역분쟁 문제. 그래서 수출도 그대로 잘 된 적도 없고 부동산 시장은 또 공동 부유하다가 망가뜨렸고 테크 기업들은 정부가 전부 지분 뺏고 막 이래서 투자 창업의 열기도 꺾였고 이제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남아있는 카드가 이제 위드 코로나로 열었더니 그동안 맞았던 백신이 물 백신이었던 게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북경의 화장장이 불이 꺼지지 않는다면서요. 그렇게 많이 돌아가시고 계시대요. 그러니까 비정상 사망자라고 저희들이 부르는 숫자가 1년 지나 나오겠지만 아마 뭐 몇백만 명 이상 돌아가시지 않겠나. 근데 1년에 2천만 명 돌아가시는 나라니까 비정상 사망자가 10% 는다라는 뜻 정도로 봐주십시오. 저주가 아니고 팩트. 그러니까 1년에 그 사망자 수가 한 2천만 명 되는 평균적으로 그 정도. 평균적으로. 왜냐면 인구가 그쵸. 14억, 13억 가니까. 그렇죠. 2천만 명은 충분히 나오죠. 맞네요. 예, 나오죠. 왜냐하면 노인분들은 이제 거기도 이렇게 항아리형이잖아요. 위에 노인 인구가 많고 젊은 인구는 확 줄어드는. 그래서 사망자 수가 더 태어나는 신생아 수보다 더 많아지는 나라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코로나로 더 촉진되겠죠. 그런 상황에서 버틸 수 있을까? 그 급격한 사망자 수의 증가가 주는 그 고통, 심리적인 충격들, 그리고 병원의 시스템 붕괴. 우리가 2020년 3, 4월에 대구에서 겪었던 거 있잖아요. 병원의 시스템이 붕괴되는. 왜냐하면 그 의사들이 철인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이제 코로나 환자들이 그냥 집에서 버텨라가 되는 상황이 오면 이제 더 많이, 특히 이게 폐렴으로 전이되기 쉬우니까 더 많은 사망자가 날 텐데 그게 또 지금 겨울이잖아요. 또 되게 춥네요. 네. 버틸 수 있을까? 저는 불확실성이 되게 아직도 많다. 그러니까 거기가 위드 코로나 해주면 좋겠는데 좀 해봤더니 너무 사람이 많이 돌아가시면 중증으로 전환되시는 분이 너무 많으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다시 또 우왕좌왕하지 않겠나. 실제로 지금 몇몇 또 거대 도시들이 다시 그 방역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좀 돌아서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단언하기는 어렵다. 저는 잘 모르겠다. 그리고 영향은 크지 않을 것 같다. 왜냐하면 확고하게 확 돌아서지는 못할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